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 QD OLED 영상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죠. 업로드한 지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부각된 QD OLED 이슈가 갤럭시 GOS 4태의 재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삼성 QD OLED 이슈, 과연 GOS 수준인지 하피TV가 정리해봅니다. 먼저 현재 판매 중인 그리고 판매 예정인 삼성 QD 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정리해보죠. 델의 에일리언웨어 AW3423DW가 이미 국내외에서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제품명이 길어서 앞으로는 3423이라 부르겠습니다. 삼성 S95B는 4월 중순 북미에서 발매를 시작하고 이를 이어 소니 A95K는 5월 판매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기되고 있는 QD OLED 이슈는 어떤 제품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당연히 이미 발매된 델의 3423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델 3423에서 제기된 QD OLED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가독성 이슈. 델 3423은 게이밍 모니터죠. 그런데 이 제품을 모니터로 사용해 글자 폰트를 보게 되면 글자 상단과 하단이 또렷하게 표현되지 않고 흔히 색수차라 부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컬러 프린지 아티팩트라 부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폰트 가독성 문제는 LG OLED에서도 일부 나타납니다만 QD OLED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LG의 경우보다 더 심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QD OLED의 독특한 픽셀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RGB 스트라이프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RGB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반면 QD OLED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를 두고 펜타일 아니냐 오해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펜타일은 서브 픽셀 수를 늘려서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QD OLED가 이런 구조다 보니 폰트가 이렇게 배치되면 폰트 상단 가장자리에 녹색이 비치고 폰트가 이렇게 배치되면 폰트 하단 가장자리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져 보라색이 비치는 거죠. 이 문제는 삼성 QD OLED 픽셀 배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주로 텍스트를 보아야 하는 모니터 용도로 QD OLED를 고려하신 분들은 델 3423은 비추되겠습니다. 두 번째, 4K 영상 재생 불가. 델 3423은 4K 영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엑스박스의 4K 120Hz 게이밍도 지원되지 않고 UHD 블루레이의 4K HDR도 받지 못합니다. 이 영상들을 입력하게 되면 1080p로 강제 다운스케일링합니다. 우선 델 3423의 패널 네이티브 해상도는 3440 by 1440입니다. 당초 제가 이 모니터 구매를 고려했다가 포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 패널 해상도 때문인데요. 가루가 긴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할지라도 세로 해상도가 4K의 2160을 충족하지 못하면 4K 영상을 1대1로 매칭해 볼 수 없죠.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에서도 최상위 모델에서는 5120 by 2160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델에서도 나오고 있죠. QD OLED 진영의 게이밍 모니터라면 당연히 5120 by 2160 해상도를 지원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440으로 낮아서 구매를 포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모니터의 해상도가 소스의 해상도보다 낮더라도 모니터의 비디오 스케일러에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델에서는 이를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PC를 통해 1대1 해상도로만 받도록 제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가격 200만원대의 모니터로 4K 소스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분명한 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뜨는 블랙. QD OLED인데 블랙이 뜬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을 끄고 볼 때 델 3423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블랙이 떠버립니다. 이것은 패널에 평광판, 폴라라이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외 리뷰어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LCD와 달리 OLED는 외부에 한 장의 평광판을 부착하는데요. 이게 없어서 외부의 광원을 차단하지 못한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삼성 혹은 델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델 3423에 제기된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이슈들을 다시 하나씩 분석해보면 컬러 프린지 아티팩트, 이른바 색수차 문제는 QD OLED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QD OLED가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건 팩트입니다. 두 번째, 4K 입력 불가는 QD OLED 패널 문제가 아니라 델 모니터의 비디오 스케일러 설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QD OLED 패널의 이슈가 아닙니다.
세 번째 뜨는 블랙은 삼성의 34인치 패널 문제일 수도, 대래 설계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위 패널인 55인치, 65인치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날까요? 55인치, 65인치 사용자는 게임이 아니라 영화 같은 작품을 제대로 보겠다고 구입하는 것인데 블랙이 뜨면 LCD와 다를 바 없다는 거잖아요. 며칠 전 삼성은 해외 미디어 대상으로 S952 미디어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제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쇼룸으로 초대해서 제품을 보게 한 거죠. 이 행사에서는 측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외부 광원이 있을 때 이 제품은 블랙이 뜨지 않았다 합니다. 따라서 뜨는 블랙 문제는 아직까지는 델 3423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삼성 QD OLED 이슈는 가독성 문제 하나입니다. 삼성 QD OLED가 GOS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시는 분께는 오늘의 영상이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삼성의 편을 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또 어떤 영상에서는 LG 편을 든다고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하피TV의 오랜 구독자께서는 제 성향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우수한 디스플레이가 무엇인지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지치지 않는 호기심을 가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당시 8비트 컴퓨터인 MXS2를 샀는데 당시 전용 모니터는 RGB 커넥터로 연결됐어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스카트라고 불렸던 21핀 RGB 커넥터였는데요. 이 모니터에 VHS 비디오 데크를 연결하고 싶었던 것이 호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세운 상가를 휩쓸고 다녔죠. 이때 처음 콤포지트, S단자, RGB 단자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본 콘솔 게임기를 최고 화질로 보겠다고 소니 트리니트론 TV를 일본에서 사다 썼어요. 90년대 후반에는 세계 최초로 나왔던 평면 브라운관이 소니 FT 트리니트론을 쓰겠다고 소니베가 32인치를 핸드캐리로 공수해왔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이후에는 소니 방송용 모니터가 화질이 최고라 해서 신품은 너무 비싸니까 이베이에서 해외 방송국에서 쓰다 나온 중고를 저렴하게 사서 썼습니다. PDP 시절에는 당연히 파이오니아 쿠루를 썼고 OLED는 초기부터 거의 매년 구매 쓰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TV를 몇 대나 사고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여전히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최고라면 사서 쓰고 경험해보고 싶고 또 제 비즈니스인 컨설팅을 통해서는 고객에게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올해 새로 출시된 QD OLED가 LG의 WOLED를 단번에 따돌릴 수 있을 만큼 높은 밝기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저도 못내 아쉽습니다. 다음은 삼성 QD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4월 중순 발매되는 삼성 QD OLED TV, 5월에 발매되는 소니 QD OLED TV를 보고 난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공개하자면 올해 저의 TV 구매 계획은 먼저 LG G2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소니와 삼성의 경우 발매 후 리뷰가 나쁘지 않다면 소니 QD OLED TV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삼성은 돌비 비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니에 좀 더 끌립니다. 참고로 최근 이야기 나오는 TCL의 RGB OLED 일본 제2올레드와 합작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봐야 합니다. 내년에 실제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피TV는 여러분들과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쫓았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하반기에는 하피TV의 디스플레이 리뷰 관련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겠죠. 우선 저희는 LG OLED G2 리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발매 시작되는 다음 주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